36강 수업은요, 137페이지부터입니다. 137페이지. 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36강 수업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험체를 가압 또는 감압, 압력을 가하거나 압력을 줄여주는 것. 그래서 가압 또는 감압하여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압력 변화를 계측하여 누설 비파계 검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는가? 이거는 압력 변화에 의한 누설 검사입니다. 바로 그대로 해결이 되죠. 2번 방사선 탐상시험 RT, 방사선 시험할 때 농도 짙은 사진이 나오는 일반적인 이유 두 가지 모두 옳은 것은 이 방사선 사진할 때 초가 노출되면은 농도가 짙게 나오고 과현상에도 짙게 나옵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서 이런 현상을 못 보는데 전에 필름을 현상할 때는 이래 초가 노출이나 과현상할 때 짙게 나타납니다. 3번 직선 도체에 500A 전류 통할 때 도선 중심과 50cm 떨어진 위치의 자개는 이렇습니다. 이 자개 세기는 2파이 로분의 i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파이는 2 곱하기 3.14는 그대로 이제 공식이 주어지고, 그다음 로는 여기 얼마냐면 50cm니까 0.5m가 되겠죠. 그러고 I 전류는 500A입니다. 500 하니까 159.2 A/m입니다. 요거는 자기 비파계 검사할 때 사용하는 산출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침투 비파계와 달리 자기 비파계 할 때는 이렇게 산출식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자, 4번 A형 대비 시험편, 침투 탐상 시험할 때 A형 대비 시험편의 재료는 알루미늄이죠. 그죠? A2024P다. 5번 초음파 탐상 시험의 단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감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고 탐촉자 가까이 있는 그 부분은 근거리 염장. 근거리 염장에서 뭐가 존재하느냐면 가까운 곳을 근거리 염장이라 합니다. 이 근거리 염장일 때는 뭐가 존재하느냐? 불감대가 존재합니다. 근거리 염장일 때는 불감대가 존재합니다. 내부 조직 이제 구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188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는 그 중요 조직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 내부 결함의 위치, 크기 등을 측정하기 어렵다.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초음파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보통 접촉 매질이 필요합니다. 이 초음파를 잘 전달하려면은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바로 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액체 물질을 발라서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탐촉자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주사라고 했죠. 주사하면은 이제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다음 파괴 시험 중 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 인장시험입니다. 인장시험은 연성이라 늘어나는 성질입니다. 인장시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두 재료를 척에 물려서 하중을 가면 늘어나는 것. 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연성뿐만 아니라 전성, 소성, 가공성 이런 다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초음파 비파계 검사에 사용되는 진동자 앞전 재료로 틀린 것은, 요건 여러분 실제로 안 해봤잖아요. 그죠? 실리콘은 이게 앞전 재료가 아닙니다. 수정이라든지, 수정은 SiO2고요. 티탄산 바리움이라든지, 레드 메타니오 베이트, 이건 좀 어렵죠. PbNb2O3인데 이런 좀 어렵습니다. 진동자 앞전 재료는 이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규칙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리콘은 반도체 재료지 진동자 앞전 재료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진동자 앞전 재료를 조금 여기에 이제 나타내 놨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참고를 하세요. 응력을 주면 전기적 분극을 일으키거나 전개를 가할 때 이제 기계적인 변형을 일으켜서 이제 전기에서
압전 효과가 나타나는 재료를 진동자라고 합니다. 니오브산 리튬, PJT, 그 다음에 세라믹스, 세라믹스 과 탈탄산 리튬, 티탄산 발효 및 불소 수지 폴리머 또는 PMNPT, PJT, 세라믹스 등은 널리 쓰이고 있는 압전 재료다 이랬는데 요걸 한꺼번에 다 알기는 어려운데 여기 사실은 요거 말고 요 실리콘을 해놨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실리콘은 초음파 탐상할 때 진동자 압전 재료가 아니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 용어들이 그래서 이 초음파 시험은 이렇게 이 용어 자체도 여러분이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좀 다르지만은 그 초음파 그 레벨 1, 2, 3 그거는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는 영어로 이렇게 시험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가 우리 비파괴 검사 중에서 초음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알아두고 요건 탐촉자만 해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재료가 많고 약자도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실리콘은 진동자 압전 재료가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자, 비파괴 검사 중 니켈 제품 표면 필요 균열 검사에 가장 적합한 건 표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되냐? 니켈은 또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자분 탐상 시험으로 가장 검출이 잘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138페이지 6번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와전류 탐상 시험은 ET 또는 ECT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는 전자유도 시험이다. 하여튼 전기를 공급해서 전자가 생기는 전자유도 시험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표준 침투 깊이를 구할 수 있는 인자와의 비례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 표준 침투 깊이는 말이죠. 지난 시간인가 했습니다. 주파수가 크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낮아지고 진폭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표준 침투 깊이는 주파수가 클수록 안으로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맞아요. 7번 금속 내부 불연속 검출할 때 적합한 비파괴 검사 조합은 내부 결함은 방사선 비파괴 검사 RT, 초음파 비파괴 검사 UT, 중성자 투과 검사 NRT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8번 파장이 짧은 전자파의 투과 능력과 재질에서 흡수하는 정도를 이용한 비파괴 검사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다. 재질에서 이게 흡수하는 정도를 이용한 것이 방사선 투과 시험이다. 자, 그 다음에 자분 탐상 시험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부적합한 설명은 이 말입니다. 표면 및 표면 직하 균열 검사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자속은 가능한 한 결합면의 수직이다. 그러니까 자속은 결합면의 수직이다. 90도가 되도록 하여 검사에 유용하다. 45도가 돼도 어느 정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합, 자속하고 또 전류는 직각이에요. 그래서 전류와 결합은 평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자분은 시험체 표면색과 구별이 잘 되는 색을 선정하여야 대비가 잘 된다. 자분뿐만 아니라 침투 탐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체 두께 방향으로 발생한 결함 깊이와 형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쉽다가 아니고 어렵습니다. 이거는 결함 깊이는요 어렵습니다. 초음파 비파괴 검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초음파가 또 나왔네요. 초음파는 파장은 짧으나 빛과 달리 직진성이 없다는 직진성이 있습니다. 파장은 짧으나 직진성이 빛처럼 직진성이 있다. 물질 내의 원거리에서 초음파는 강도가 일정하다. 아닙니다. 이게 감소의 현상이 나타나서 점점 강도가 줄어듭니다. 고체와
액체 경계면에서 초음파는 반사, 굴절 등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초음파는 반사, 굴절을 합니다. 그 관계를 입사각과 반사각과 굴절각의 관계를 이제 식으로 산출한 게 스넬의 법칙이다라는 것도 자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초음파 전파 속도는 전달되는 물질 종류와 초음파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한 건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그 임피던스가 있고요. 물질 종류와 초음파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초음파 직진성이며 물질 종류에 따라 전파 속도 다르며 거리에 따라 강도 약화한다. 이걸 감쇄라고 합니다. X선 시험체에 쪼여 결정 내의 원자 구조를 조사하며, 여기엔 조사하는 빛이고 초음파일 때는 탐촉자를 이리저리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은 초음파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주사라고 합니다. 그거는 주사. 조사하며 응력 측정이나 결정입도 측정과 같은 품질 관리, 재료 시험이 가능한 것은 X선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것이냐 하면은 회절 특성을 이용합니다. 원자. 요거 이제 우리가 깊이는 아닌데, X선 시험체에 쪼여가지고 결정 내의 원자 구조를 조사하며 응력 측정이나 결정입도 측정하는 회절입니다. 요게 또, 브라베 법칙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투과. 투과는 뭐냐면 빛이 어떤 물질에 닿을 때 흡수, 반사되지 않고 그 물체에 통과하는 것을 투과라고 합니다. 물체에 따라 투과하는 정도 크게 다른데, 투명 유리는 광선을 약간 반사하고 약간은 흡수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광선을 통과시킵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다. 투과는 투과인데 선택 투과를 하겠죠. 반투명 물질은 약간의 빛만 통과시키면 이를 분산 투과라고 합니다. 거의 안에 투과하는 게 없으니까 분산 투과라고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어쨌든 X선에서 결정 내의 원자 구조 조사하고 응력 측정, 결정입도 측정하는 것은 우리는 회절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는 브래그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나올 때는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139페이지 10번. 검사 비용이 저렴하며 지시의 관찰이 쉽고 빠르며 가장 간편하게 누설 검사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이거는 기포 누설 시험인데 대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이거 알아두시고, 누설 검사에 사용되는 가압 기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연이 이거 가압 기체가 아니잖아요. 헬륨이나 질소나 공기는 그 누설 검사할 때 압력을 가하는 가압 기체인데, 아연은 이게 그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가압 기체다. 헬륨, 질소, 공기가 여기에서는 가압 기체다. 자, 12번. 후유화성은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B, 물 베이스 유화제는 D인데, 여기에 항공우주 규격에서는 B를 친유성, D를 친수성이라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죠. 후유화성 침투액을 사용하여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침투액을 침투시킨 후에 어떤 조작을 준수한 것이 가장 중요한가? 후유화성할 때는 유화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화제를 적용하는데,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적용하는데, 또한 형광 침투 탐상을 시험하면 3분, 염색 침투 탐상을 사용하면 30초. 물 베이스 유화제일 때는 두 가지 다 2분. 뭐 그렇게 앞에 나왔죠. 그죠? 13번. 수세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을 적용할 경우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표면이 비교적 거친 시험편에 적합한 침투 탐상 시험법이다. 맞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탐상제 비용이 경제적인 침투 탐상 시험법이다. 맞아요. 다 넓은 면적 한 번의 조작으로 탐상이 가능한 침투 탐상 시험법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얕고 미시한 결함 탐상에 감도 가장 우수한 침투 탐상 시험법이다. 얕은 미시한 결함 잘못하면 쉽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14번.
강제 내에서 굴절 종파가 90도로 되어 전부 반사하려면 아크릴 수지에서 입사각이 몇 도가 되어야만 가능한가? 단 아크릴 수지의 종파 속도는 2730m/s, 강제에서의 종파 속도는 5900m/s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건 무조건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공업용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스넬의 법칙은 어떻게 하느냐? 스넬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입사각은 사인 알파, 반사각은 사인 베타, 아크릴에서 종파 속도는 2730m/s, 강제에서 종파 속도는 5900m/s, 반사각 사인 베타는 요 뭐라고 했냐면 90도입니다. 그렇죠? 90도가 나왔죠. 그럼 사인 알파를 이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는 이게 이제 그 스넬의 법칙이나 V2분의 V1입니다. 사인 베타의 값은 몇 도라고 그랬습니까? 사인 90도의 값이죠. 사인 알파는 모르고 5900, 2730입니다. 그럼 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730분의 5900 곱하기 사인 90도의 값입니다. 사인 90도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요거는 계산기를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꼭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약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27.6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몇 번이 말씀드렸지만은 스넬의 법칙을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15번 자분 탐상 시험에서 전류가 코일 통과하여 코일을 통과하여 코일 내에 놓인 막대에 자장 유도됩니다. 이때 유도된 자속선의 종류는 자분 탐상 시험에서 선형자장과 원형자화로 구분하는데, 선형자화는 코일법하고 극관법 두 가지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원형자화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코일법과 극관법을 요커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선형자화입니다. 나머지 축통전법 EA, 이 기호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축통전법은 EA고요. 직각통전법은 ER이고, 프로드법은 P고, 전류관통법은 B고, 자속관통법은 I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뭐냐면 원형자장을 형성하는 자기비파계 검사법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A스콥 초음 탐상기로 작은 불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시 최대 높이는 탐상기의 요걸 감도라고 합니다. 감도. 자, A스코프의 에코 높이는 탐상기 감도와 연관이 깊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탐상기 감도와 연관이 깊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와전류 16번 와전류 탐상시험 ET, ECT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디 커런트 테스트 전자유도시험 이렇게 다양하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와전류 탐상시험하는 도중에 불필요한 잡음이 생깁니다.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기적 여과기를 사용하여 잡음을 제거합니다. 이거 와전류 탐상 시험에서는 초음파는 음소거기가 있는데 여기는 여과기라고 합니다. 걸러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전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전압 여기에 나오죠, 그죠? 원자, 분자 구성하는 바깥쪽 전자는 외부에서의 자극, 입자 충돌, 입자 방사흡수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합니다. 이것이
여기 상태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일반적으로 원자, 분자는 여기하기 때문에 흡수해야 될 일정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자 볼트의 값을 여기 전압이라고 한다. 막 이런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조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아직 이제 금속 재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서 와제 이 문제에서는 그 잡음을 제거하는 것은 정기적 여과기를 사용한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세요.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법 NDT입니다. 적합한 것은 콘크리트를 비파괴 검사한다는 콘크리트 속에 뭐가 있냐면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속의 철근을 탐상하는 것입니다. 철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18번. 방사선 투과 시험에 쓰이는 투과독에 또 나왔네요. PT라고 한다. 페니트로미트라고 되어 있지만 또 뭐라고 한다고 했죠? 상위 이미지 상질계 IQI라고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자, 요거도 많이 쓰지만은 실제로는 이 투과도계를 뭐라고 PT도 쓰지만은 IQI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IQI 이거 막 그대로 많이 씁니다. 저게 투과도계입니다. 자, 투과도계의 재질은 시험체의 재질과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철판을 용접했을 때 방사선 투과 시험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 투과도계는 F로 시작합니다. F0이 우리 한번 했지요. 그 철선이 7개인데 가는 것부터 네 번째 중간이 0.2mm다. 그래서 F02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철강 재료를 방사선 투과 시험할 때는 철선을 사용하는 철선인 투과도계를 쓴다. F로 시작한다. 그럼 알루미늄 용접품의 방사선 탐상할 때는 A 기호가 있는 거, 알루미늄 재질의 투과도계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투과도계는 이렇게 한다. 나의 투과도계는 결함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계기에 속한다가 아닙니다. 투과도계는 선형과 별형으로 구성되는 그 중간에 둥근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투과도계는 결함의 크기를 측정하는 계기에 속한다. 이게 아닙니다. 자, 개조계도 있습니다. 개조계와 투과도계가 많이 쓰입니다. 투과도계는 여기에 다시 IQIPM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IQIPM이다. IQIPM입니다. 이 투과도계인데 개조계도 투과도계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투과 사진의 상질은 투과도계 식별도로 많이 나타내지만 투과도계 식별도는 관찰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커서 투과도계 사용만으로는 불충분하여서 상질 나타낼 때보다 객관적이며 차이가 적은 방법으로 투과사진 콘트라스트를 개조계의 농도차로부터 구하는 방법이 KS 규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 15형이 있습니다. 15형 이제 개조계는 두께 20mm 이하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15, 15 두께는 1.0mm. 그 다음에 20형은 여기에 20, 20이고 두께는 여기에 2.0mm입니다. 25형은 여기에 두께가 2.5mm, 요거 25, 25입니다. 요런 개조계가 있고 투과도계는 내가 저번에 철사형 FO2라고 하면은 그 철사가 가는 철사가 7개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게 0.2mm다. 그 다음에 중간에 비어있는 유공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구멍이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자, 이 투과도계, 개조계가 많이 쓰인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19번 형광 침투 탐상 시험할 때 현상제 적용하기 전에 잉여 침투액이 제거되었는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외선으로 비추어 봐야 됩니다. 형광 침투 탐상했을 때는 어두운 데서 우리가 제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제거됐는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자외선 조사 등으로 비추어 봅니다. 자분 탐상 시험에서 원형자와 적용할 때 검사체 1인치당 필요한 전류값은 이거는 800 내지 1000A다. 요거는 그 자기 비파기 검사할 때 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때 또 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 1인치당 필요 전류값은 800 내지 1000A다 하는 것을 원형자와 적용할 때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십시오. 규격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이 이제 자기 비파괴 검사할 때 요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141페이지입니다. 20번. 후 유화성 침투 비파괴 검사하여야 할 때 유화 처리는 언제 적용하느냐? 침투 처리 후에 바로 실시합니다. 비파괴 검사법 중 일반적으로 결함 깊이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검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초음파 탐상시험 맞죠? 가장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21번 침투 비파괴 검사에서 용제에 의한 전처리할 때 사용되는 약품으로 구성된 거는 시너, 우리 신나라고 그러죠. 시너입니다. 시너, 트리쿨렌, 아세톤 요런 게 그 용제 적었습니다. 이거 이제 기름 성분입니다. 요거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알아두세요. 시너, 트리쿨렌, 아세톤 요 세 가지입니다. 자, 22번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서 전처리 과정을 적용할 경우 시험체에서 알칼리 또는 산성 화학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예상됩니까? 침투액 형광 휘도가 줄어든다. 형광 침투할 때 이런 그 불순물이 나는 게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은 형광 휘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휘도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운동화를 신을 때 형광 운동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래 신으면 어두운 데서도 그 빛이 반짝반짝 안 납니다. 새 운동화는 밤에 신으면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광 휘도가 줄어들면 결함을 잘 찾을 수 없습니다. 자, 23번 침투 탐상제 중에서 기름 베이스 유화제의 성능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을 해놨습니다. 수세성 시험이라든지 점성 시험이라든지 수분 함량 시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베이스 유화제이지만 물을 씻어내는 거니까 이런 시험을 하는데 피로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4번 침투 탐상 시험에 사용되는 A형 대비 시험편의 재질은 알루미늄이죠. 그죠? A2024P다. B형 대비 시험편 재질은 구리에 니켈 및 크롬 도금화에 사용한다. 자, 온도 20도로 같을 때 점성 가장 큰 물질은 뭐냐면 에틸렌 그리콜이다. 물이나 케로신은 등유를 말합니다. 케로신은요 등유입니다. 등유, 뭐 보통 석유라고 그러죠. 에틸 알코올, 요거보다 에틸렌 그리콜은 점성이 가장 큰 물질입니다. 자분 탐상시험에서 건식법, 프로드법에서 사용되는 암페의 양은 다음 보기 중에 어떤 인자에 의하냐. 프로드법일 때는 무조건 프로드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시험체의 두께 여기에 의해서도 결정이 됩니다. 요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험체 두께 4분의 3인치 이상일 경우와 4분의 3인치 미만일 경우인데요. 4분의 3인치는 밀리미터라면 25.4mm를 곱하니까 4분의 3인치는 19mm입니다. 이상일 경우에는 프로드 간격에 따라서 100 내지 125로 곱해주고 미만일 때는 프로드 간격에 90에서 100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프로드 간격은 보통 3에서 8인치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시험체 두께가 20mm더라. 그럼 위에 식을 적용합니다. 근데 프로드 간격이 5인치더라. 그러면은 그 전류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 500에서 5, 25, 5, 2, 10, 11, 5, 1, 5, 7. 요 사이에서 500 이상,
여기 계산할 수 있겠죠. 5면 500이고 요 5를 요 곱하면 그 두 개 사이에 전류를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